이번에는 그 감염 관리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감염 관리 중에 수간 관리. 그래서 그 감염 관리라는 거는 이 감염 방지란 말을 안 쓰죠. 감염 방지. 감염 방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우리 몸의 인체는 사실은 세균과의 공생이죠. 그래서 감염을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감염을 어느 정도 컨트롤하는 감염 관리를 얘기하죠. 근데 여기서의 감염이라는 건 보통 교차 감염을 얘기하죠. 교차 감염이라는 건 환자에서 환자로, 환자에서 술자로, 술자에서 환자로, 뭐 이렇게 자기 몸의 세균으로 감염되는 걸 막을 수는 없고, 적어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교차 감염되는 걸 어느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해보자, 뭐 이런 게 지금 현재 치과 감염 관리의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래서 감염 관리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팩터가 있는데, 일단 뭐 예를 들어 기구죠. 뭐 파일, 뭐 이런 것들. 기구를 그래서 이제 사용하고 바로 침전을 시키고 물에 담갔다가 세척을 하죠. 세척을 할 때는 손 세척을 하기도 하고, 뭐 초음파로 세척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와시어 디스인펙터 같은 전문적인 장비를 쓰기도 하고 그러죠. 그다음에 세척을 한 다음에 이제 또 포장을 하고, 포장을 한 다음에 오토클레이브를 하죠. 근데 오토클레이브의 성능에 따라서 건조되는 상태가, 소독 직후의 건조 상태가 매우 차이가 크죠. 그래서 이제 오토클레이브의 성능과 가격이 그렇게 천차만별인 거죠. 네, 뭐 이런 기구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핸드피스가 있습니다. 핸드피스는 아무리 기구가 깨끗해도 핸드피스가 오염되면 이게 시술 부위가 깨끗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특히 핸드피스는 여기서 이제 물과 바람이 나오고 여기 카트리지가 막 돌아가는 거라서 이 안을 매번 분해해서 멸균하고 뭐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내부를 어떻게 어느 정도 선에서 깨끗하게 할 거냐, 뭐 이런 고민이 있죠. 그래서 그런 내부 세척을 위해서 이제 오일링을 하는 의미가 크고요. 그리고 오일링을 한 다음에 또 오일을 제대로 제거를 해야죠. 그리고 이 핸드피스의 구석구석으로 멸균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멸균기의 침투력이 중요하죠. 그래서 S클래스, B클래스, N클래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수간 관리죠. 아무리 핸드피스가 멸균이 되고 기구가 깨끗해도 수간, 여기서 나오는 물이 깨끗하지 못하면 시술 부위가 깨끗하기 어렵죠. 그래서 이 물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 뭐 이런 얘기인데, 오늘은 수간 관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이런 얘기도 할 텐데, 이게 되게 이렇게 감염 관리 얘기라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쉬운 주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한 물이라는 게 뭐냐, 보통 미국과 일본을 기준으로 하는데, 그냥 500 CFU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CFU라는 거는 칼로니 포밍 유닛이라고 해서, 우리 페트리 디시에 세균 어느 정도 이렇게 따뜻한 조건에서 페트리 디시에 이제 배양을 시키면 거기 칼로니가 몇 개 생기느냐, 뭐 이런 거 옛날에 미생물학 시간에 배우신 그거 CFU. 그래서 CFU가 500 이하면
그래도 비교적 깨끗한 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을 수질 검사를 보낼 수도 있죠. 뭐 이런데 갖다 주면 물이 얼마나 깨끗한지를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치과에서 나오는 물을 매번 수질 검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런 페트리 필름이죠. 페트리 필름은 페트리 디쉬를 약간 간이화해서 급한 대로 이렇게 실험을,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낌새를 눈치챌 수 있는 그런 약간 간단한 간이 시약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바닥과 겉표지 사이에 물을 1ml 정도 넣고, 그리고 이걸 살짝 눌러주는 또 이런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 정도의 이제 물이 이렇게 가둬지죠. 그리고 그거를 따뜻한 곳에 하루 이틀 정도 배양하면 CF 칼로니가 실제로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쓰는 식염수 뭐 이런 데는 세균이 많지 않겠죠. 별로 없겠죠. 그리고 소독약엔 당연히 없어야 되고, 보통 뭐 개수대나 기구 세척하는 곳에 조금 있긴 하지만 뭐 이게 100개도 안 돼 보이죠. 그래서 특히 우리나라나 일본은 수질이 상당히 괜찮은 편이라 별로 이렇게 우리가 수도관에서 나오는 물의 수질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죠. 화강암 지대라서 물이 깨끗하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치과용 뭐 개수대 뭐 이런 데를 걱정하는 게 아니고, 치과 유닛 체어에 있는 가는 관들, 여기 보면은 물이 뭐 에어가 지나가기도 하고 전기 케이블도 있지만 물이 지나가는 가는 관들, 이게 가늘어서 문제죠. 요 관에 가늘면 유속이 느리잖아요. 유속이 느리고 여기가 바이오필름이 끼기가 쉽죠. 한번 바이오필름이 끼면 바이오필름에서 세균을 계속 생산하는 공장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바이오필름을 줄이기 위해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과산화수소 뭐 이런 걸로 소독을 해라 뭐 이런 시절이 있었죠. 그래서 과산화수소로 열심히 소독을 해서 그런지, 아니면 원래 뭐 깨끗한 건지 세균이 거의 없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이스피드죠. 하이스피드에서 하이스피드는 이렇게 썩백이라고 해서 입안에 있는 세균이 튜빙으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서 안티 썩백 기능도 있죠. 근데 그것도 완벽하지 않아서 이 하이스피드 수관이 바이오필름이 잘 끼고 세균이 검출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뭐 살균을 한다, 물을 살균을 하면 된다, 아니면 뭐 증류수를 넣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던 시절도 있었죠. 근데 아무리 증류수를 쓰든 뭐 멸균 증류수, 뭐 정제수, 아니면 물을 살균해서 흘려보내도 지나가면서 물탱크에서 유닛 체어를 지나가면서 이제 실시간으로 세균이 첨가가 되죠. 그래서 아무리 살균을 해도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더더군다나 이 물에 염소가 없으면 더더욱 세균이 잘 자라죠. 그래서 이런 정수기를 쓰면 쓸수록 이제 오히려 바이오필름이 더 심해지는 역설이 있죠. 그래서 정수기를 쓴다면 적어도 카본 필터는 빼는 게 좋죠. 카본 필터, 선 카본 필터, 후 카본 필터는 빼고 침전 필터만 쓰거나 침전 필터랑 중공산막 필터만 쓰는 게 현재 족보 같은 거죠. 그리고 그걸로도 이제 좀 부족하니까 염소를
그 유니체어에 들어가는 물의 염소를 타주는 뭐 이런 게 있죠. 그러니까 미산성 HOCl이라고 해서 그 차염소산수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이런 노바케어 같은 제품이 있는데 한마디로 염소를 타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를 쓰면은 이제 그 세균이 검출되던 관도 그 며칠 쓰면 이제 어지간해서는 세균이 안 나오죠.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 수질 검사하는 기관에 검사 성적서를 요청을 했는데 일일이 하나씩 물을 빼가지고 어떤 특정 도시에 그 노바케어를 설치한 치과가 꽤 많았어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36개 유니체어에서 그 물을 받아가지고 검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10년이 넘었을 거예요. 근데 안 나와요. 세균이 안 나오고 두 군데에서 ECFU랑 490CFU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도 500 이하죠. 근데 이게 왜 세균이 나오냐면 이 두 개의 체어가 들어있는 치과에서 그 노바케어가 고장이 나가지고 그 이렇게 며칠 고장이 나니까 이제 세균이 그 스물스물 올라왔겠죠. 예, 그래서 고장만 안 나면 그 유니체어의 세균 걱정은 별로 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스케일링 직후에 이제 물을 받아서 그 검사를 해봤는데 역시나 세균이 거의 없죠. 그리고 하이스피드 우리 사랑니 발치하고 엔도하고 충치 치료하고 이러고 나서 그 직후에 이제 물을 받아서 해봤는데 그래도 세균이 거의 없죠. 왜냐하면 미산성 HOCl은 그 자체가 살균 작용이 있어서 웬만하면 세균이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이제 미산성 HOCl을 쓰는 게 현재로서는 그것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나, 혹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댓글 같은 걸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 그 수간 관리 얘기할 때 옛날부터 내려오는 족보 중에 하나가 물을 빼라는 거죠. 아침에 물을 빼라. 환자마다 물을 빼라. 이런 얘기를 하죠. 물을 빼라는 건 그 물에 세균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세균이 있는 이유는 그 고인물이 썩는다 이런 말처럼 그 바이오필름이 예를 들어 그 밤새 바이오필름이 그 이 수간 내에 염소 분자랑 일기토를 해서 염소 분자가 그 없어지는 그 순간부터 이제 세균들이 쫙 증식을 하는 거죠. 왜 염소냐? 염소는 할로젠족이라고 그러죠. 우리 주기율표에서 할로젠족. 그래서 그쪽이 약간 불안한 쪽이잖아요. 그래서 세균을 만나면 세균의 그 전자를 뺏어버려가지고 그래서 살균을 하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히드록시 라디칼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역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근데 수간 물빼기도 필요가 없느냐? 저는 이렇게 아침에 오자마자 물을 빼가지고 검사를 해봤더니 대부분 세균이 없는데 오버나잇으로 세균이 오버나잇 동안 이제 염소 분자가 다 전멸당해가지고 이렇게 세균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보통 하이스피드죠. 그래서 평일에는 그냥 이 세균이 있다 하더라도 해보니까 5초만 물을 빼면 그 다음에 세균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5초 정도면 5초라는 거는 우리가 하이스피드를 잡고 돌아가나 이러고 한번 검사해보는 그 정도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크게 평일은 별로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고 한 연휴 예를 들어 명절 연휴나 이런 식으로 연휴 때는 세균이 좀 이렇게 많이 번창을 해서 한 1분 정도 빼줘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체어마다 치과마다 좀 조건이 좀 다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뭔가를 할 때
뭔가를 알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덱스나 가맥스나 뭐 이런 데 가보면 이제 뭐 수간 관리 해가지고 뭐 업체마다 자기들 방식이 최고라고, 자기들 방식이 가성비가 가장 높다고 하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무슨 뭐 플라즈마 살균을 한다, 전기분해 살균을 한다, 뭘 한다 했을 때 그거를 이 치과 원장님들이 그걸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적어도 이제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 이런 거를 좀 말씀드리려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예, 배터리 필름은 뭐 어디 쿠팡이나 이런 데서 아마 팔 거예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